자, 일단은 구형량입니다. 뭐 법적인 논리를 좀 떠나서 곽규택 의원님 오늘 나오셨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제가 방송에 나오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던 날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30년 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구형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세대가 지났는데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구형과 선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특검에서 내란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선택지가 거의 없지 않았나, 특검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반성하지 않았다 하는 이제 부분이 어떤 구형의 이유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어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를 전제로 한 어떤 양형상의 사유, 이런 반성 부분, 이런 것을 또 적극적으로 또 말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변호인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30년 전에 사형 구형이 되었던 그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계엄과 이번의 계엄은 뭐 시간과 또 어떤 양상면에서도 굉장히 달랐다 하는 면을 주장하고 싶었을 거고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은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특검으로서는 이게 사실 구형은 거의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네. 예,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특검 출범 자체가 내란 특검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특검이 내란죄 이외의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을 거고, 그 전제하에서는 무기와 사형밖에 없으니 당연히 이제 사형을 구형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다라는 법적 논리가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뭐 하나마나한 질문이긴 한데 왜 계엄을 선택했을까? 이 뭐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거는 뭐 이제 세계 7대 불가사리만큼이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유일 겁니다. 도대체 계엄을 안 했으면 지금의 이 장면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결국 도대체 뭐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뭐 속설에 따르면은 정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요. 어쨌든 근데 뭐 무슨 생각을 한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은 경고성 뭐 계엄, 뭐 계몽령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그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초토화됐고 국민들의 삶이 망가졌고, 실제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굉장히 정치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격도 많이 훼손이 됐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뭐 최소한 사업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특검의 어제 구형은 저는 나름 일응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마치 그 사형을 구형받은 것을 마치 본인이 이제 실제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는 형이 되는 건데, 마치 그걸 본인이 순교자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1980년 대학생 때 모의 재판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모의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서 그 자리에서 뭐 사형을 구형했고, 본인이 무기징역을 거석 재판으로 선고했다는 걸로 본인 무용담을 나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본인이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 참 역사의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계엄이 없었다면 오늘의 사형 구형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